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에세이 읽어주는 이교수, 일명 마세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콜이라는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이익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보다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결함이나 서비스의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기업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옥시가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는 많은 이들을 고통받게 하였으며,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들 역시 보통 초기 불량 문제가 발생해서 골치를 썩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함이 있는 상품을 회수하는 제품 리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제품 리콜의 수가 2013년도에는 970건 정도 됐었는데 2019년도에 가면은 이게 2200건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리콜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체나 생명 그리고 재산상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이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해당 제품을 수거하거나 파괴하고 수리, 교환, 환급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합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가 비교적 조기에 잘 정착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 제품 리콜은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운영되고 왔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1960년대부터 리콜 제도가 정착이 되었고요. 국내에서도 소비자 기본법이라는 법규를 통해서 리콜에 관한 사항들을 대부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콜이 왜 소비자에게 여러가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소비자들은 구매할 때 만족할 거라고 예상하고 구매를 하죠. 그래서 만족을 기대하고 구매한 제품이 결함이 심각하다라는 사실은 보통 구매 후 부조화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당연하게 소비자 태도에도 안 좋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기업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리콜은 기업에게 리콜 과정에 따르는 비용 증가는 물론이고요. 오랫동안 쌓아온 기업의 브랜드나 명성도 위태위태해지고 고객 신뢰도 많이 잃어버리게 되죠. 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업이 리콜을 해야 되는데 자발적 리콜을 회피하거나 혹은 일부러 늦게 하려고 지연하다가 정부 규제에 의해서 정말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리콜을 하게 되는 경우 사실 고객 실망은 더 커지죠. 리콜을 인정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리콜을 회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요. 그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하청업체든 그 관련 기업까지 주가가 하락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등 큰 파편을 맞게 됩니다. 미국 소비제품안전협회가 총 48건의 과거 리콜 사례를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보면 리콜을 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에 주가가 6.9% 정도 하락하고요. 또 리콜을 수행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 돈이 평균적으로 70억 달러, 거의 수백억 원이죠. 70억 달러 이상 되는 금전적 손실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리콜이 항상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한다. 또 그렇게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소비자 개인의 특성이나 제품의 특성, 혹은 기업의 그간에 얼마나 성실했느냐, 진정성이 있었냐, 기업의 성과 등이 리콜을 대하는 소비자 태도에도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인적 특성으로 고객 로열티 수준에 따라서 리콜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로열티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평소에 로열티가 높았던 소비자들은요, 리콜 상황이 돼도 크게 개의치 않고 해당 제품을 계속 구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동안 기업이 수행해온 브랜드를 구축하는 노력,
좋은 브랜드라고 알리는 노력이 기업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의미 있게 역할을 해준다,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제품 특성에 따라서 리콜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식품이나 차량같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제품, 자동차가 뭐 브레이크가 멈추면 사람이 죽잖아요. 이런 제품의 리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지만 반대로 비교적 중요하지 않거나 위험도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A4 용지가 질이 나쁘다, 기분은 나쁘지만 그게 뭐 내 생사를 가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을 해도 비교적 그래 할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이렇게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리콜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강력하게 가르는 것은요, 기업의 특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소비자가 특정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 그럴 리가 없어, 그쵸? 이런 거죠. 혹은 브랜드의 유명도,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기업의 사회적 활동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해당 기업이 평소에도 정직하고 사회적 책임을 잘 완수해 왔다면 리콜 상황에서도 보다 관대하게 소비자들도 받아들이고요. 리콜이 발생하게 된 원인도 아마 기업이 잘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하기보다는 누가 해도 그랬을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이렇게 상황적 요인으로 돌려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자, 이런 사실들은 기업의 윤리적 경영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평판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콜은 뭐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요, 기업이 일상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위기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리콜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고 고객의 신뢰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예방 노력도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리콜에 대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기업의 노력은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리콜이 됐지만 리콜 정말 잘하는구나, 이 기업은 리콜을 보니까 정말 믿을만 하구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실제로 2009년이죠. 일본의 자동차 기업인 토요타는 가속 페달이라는 그 작은 장치가 고장이 나서 차량이 급발진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판매했던 차량 중에서 10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대규모 리콜을 했어요. 1000만 대면 꽤 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요타 위기다, 이거 잘못하면 망하겠다. 그래서 토요타의 브랜드 가치가 초기에는 심각하게 훼손을 받았고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도 당연히 소문이 나쁘게 나니까 안 팔렸겠죠. 하지만 토요타는 굉장히 성실하게 리콜에 응했고요. 리콜 관련된 정보들도 계속 공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 결과 리콜 이후에 토요타의 브랜드 가치는 서서히 회복이 되었고요. 오히려 그 이전에 비해서 토요타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은 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인데요. 리콜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별게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르게 수습하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기업들도 이제 이런 리콜 대응 방법을 따르려고 하고 있고요. 선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자발적인 리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바람직한 기업의 인식 변화로 판단되고요. 이건 농담이지만 우리 정치인들 리콜 안 됩니까? 이 정치인들도 다 리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품 리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마치겠고요. 마세이 퀴즈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2009년 대규모 리콜을 통하여 절대절명의 위기를 겪었으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리콜 수행을 통하여 재기할 수 있었던 기업은 어디입니까? 자동차 기업입니다. 자, 정답 아시죠? 정답은 바로 토요타였습니다. 네. 오늘 마케팅 에세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